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많은 편안함과 실전 투자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 실력을 부쩍 키워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요. 그래서 엔비디아, 트럼프,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주력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왕 한국 방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한국 기업들한테는 나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니까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나타나고 시장 뉴스도 작동을 할지 오후에 상당히 또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뭐, 시장은 대충 다 알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어제도 조금 선반영을 좀 하고 그랬는데, 자, 그럴 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뭐 그냥 오늘 같은 날은 트레이딩을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올라온 게 있다고 그러면 뭐 수익은 낼까 말까 고민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에 일단 관망하는 태도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포인트 같은 경우 대체로 좋은 종목을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다 드리블이 가능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별로 없고요. 신경 쓸 만한 일도 없습니다. 항상 제가 고민과 결정은 제가 대신해서 진행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잘 여러분들이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지금 공략을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투자에 대한 시너리오 이런 것들도 구성해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최근 보면 조선주 관련된 중에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 이쪽 관련된 건 이제 마스크 이슈가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요. 영업이익도 최근에 보면 많이 올라와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또 언제쯤 어떻게 포인트를 좀 잡고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는 기존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시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선물, 시장 동향은 지금 상방보다는 그냥 위아래 단에서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나타나는 포지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보는 것들은 최근에 보면 이 선물 동향, 이거보다 중요한 것들은 개인들이 주가가 눌리면 매수를 상당히 많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이 좀 되는 그런 구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환율이 높이 올랐다가 지금 다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 구간이 나타날 땐 최대한 많이 빨리빨리 모아야 됩니까? 수익을 창출해내고 현금 창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그런 구간까지 나타날 때까지 시장은 조정을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또 어떻게 우리가 투자 시나리오를 또 정해서 다시 또 재공략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작동시켜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도에도 가이던스가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QOQ 대비해서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공략을 또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하는 가격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공략을 할 땐 가급적이면 같은 구간 내에서 낮은 구간에 공략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거기 있는 KB증권 리포트에 있는 가이던스는 볼 필요가 없고요. 이 윗단에 있는 이 구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표가 나와 있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3분기 가이던스를 보고 여러분들 목표가가 설정됐던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대략 10만 원보다 조금은 아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 부분에서 크게 고민할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3분기와 4분기 또 내년도 1분기 가는 과정에서 실적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로 오를 거냐, 아니면 살짝 눌렸다 갈 거냐, 이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D램이 상당히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사실 삼성전자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피치로 다 우리가 보게 되면 야 많이 올 거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우리가 실적대로 움직여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대로 살짝 안 좋았던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분기 한번 보시면 실적이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분기에는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는 2배, 또 어떻게 보면 2분기 대비해서는 약 3배 정도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지금 10만 원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4쿼터도 매출은 뭐 크게 변화가 없고요.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도 1쿼터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업사이드로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10% 정도 업사이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11만 원 정도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서 높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우리가 13 정도는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돼야 쏠림 현상이라든지 수급이 어떻게 강하게 들어오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으니 여기서 차익물이 살짝 나오는 이 구간에만 공략해주면 긍정적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또 공략을 했을 때 내가 차익물을 갖다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계산을 하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은 얼마 정도일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30% 이상 이 정도 수익을 갖다 추구할 수 있는 구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대략 분기 내에서 그 수익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려줘야 되나라고 제가 추정을 해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야, 실적이 좋아. 최근에 반도체 업황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생긴 자리, 그 자리가 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라고 좀 빨리 찾아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이 가장 크게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거냐? 8만 5천 원까지 올 거냐? 아니죠. 그렇게 올 만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최고 매크로까지 깨졌을 때 나타난 현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수급 현황으로는 절대 이 구간까지 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 21평을 따라서 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9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구간 자리가 어떻게 돼요? 10월 초에 주가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9만 5천 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저는 9만 5천 원 정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상단까지는 한 13 정도까지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차피 스윙 거래하는 입장이니까 이 13까지도 안 봐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12 정도. 그래서 95에서 9만 5천 원에서 12 정도 보는 사이 그러면 우리가 그 아래쪽에서 들어온 자리에서 좀 생긴다,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모니터링 해주면 되지 않나. 잘 안 들어오죠.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뭐 잠정이 나왔으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실적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잠시 소강 상태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 쪽으로 돈이 잠깐 쏠려 나갔다가 살짝 눌림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공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모니터 해나가면 되지 않나. 삼성전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3분기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훨씬 높은 주가도 형성될 가능성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스윙거래 입장에서 어디가 공략 포인트인가 투자 시나리오는 정해놓고 그 자리에 안 오면 할 수 없이 다른 종목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늘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렇게 설정을 해 놓고 나서요, 뭐, 다음은 대응 전략, 시장이 변하고 와서 그냥 치고 달린다. 그럼 뭐 따라가면서 또 우리가 팔로우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시나리오는 그려놓고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올해 들어서도 삼성전자 3번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도 우리가 30% 정도는 수익을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만큼 올라온 거에 대해 저는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SK 하이닉스도 우리가 한 20% 정도는 수익을 냈었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반도체 가지고도 낼 만큼은 다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벤치마크 이상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 FT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공장이 가동돼서 돌아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하이브리드카의 부분에서 현대차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공장 가동이 되고 GM에 대한 매출량이 이제 하이브리드카에서 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코리아 FT가 매출이 조금 더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목표가가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관세 협상 부분에 조금 더 해결이 되면 더군다나 모멘텀도 가장 적당 작동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죠?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주가가 조금 늘리도록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단 조절만 잘하고 가면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통상적으로 이게 스몰캡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거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포인트는 미국 공장은 항상 어떻습니까? 마진율이 좋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코리아 FTA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미국 공장이 답이다.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 증서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될 거다. 이런 가이던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 포지션이 상당히 낮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쭉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폴란드만큼은 제가 볼 때는 글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기업들이 보통 성장을 하거나 또 리레이팅 되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이 형성될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리레이팅 되는 과정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관세 협상 때문에 지금 상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마진율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인도나 폴란드나 이쪽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 회사 개념으로 5%에서 대략적으로 10% 정도만 올라가도 영업이익률 기여도 면에서 말입니다. 거의 이렇게 한 30%까지 기여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생각을 하는 것들이 저는 분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는 과정이 저는 올해 넘어가면서 공장 이제 증설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2026년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이제 12, 4분기에 진행이 되고 1월달 또 2월달 가면서부터는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반응이 좀 들어올 거다. 먼저 들어오면 더 좋고요. 관세 협상 때 먼저 치고 달려주면 땡큐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공방을 좀 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가 6,3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평단 조절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20%, 아니, 죄송합니다. 15%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해서 아래쪽에서만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10월 초 주가도 많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8월달 초 주가를 좀 많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월달 초까지 주가가 내려올 만한 상황인가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은 아닌 것이죠.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 공장 가동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인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도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올라서 충분히 어떻게 수렴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공방 자리에서 이슈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공략 포인트 자리가 1번 자리가 되고요. 만약 좀 더 늘린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평단 조절해 가면서 컨트롤 나가고
미국 시장이 확대될 것만큼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매출이 한 80%, GM 매출 일부분이 한 20% 차지해 준다고 하면 이익률을 상당히 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뭐 그런 포인트로 다 우리가 들고 있고 포트폴리오에 넣어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항상 뭐 고밸류에이션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업이익률 충분히 나오고 매출 나와서 이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저는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RO 부분하고요, 마스카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또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 그럼 앞으로 좋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쭉 적어놨지만 저거 다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2에서 14 정도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낮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린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야 12만 원 보고 거래하자 이런 관점을 보고 결정하는 거기서 뭐 나중에 보유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 땡큐 이렇게 하고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EPS 계산해보고 증가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업사이드 내용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봄처럼 밸류에이션이 뭐 엄청 높진 않으니까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실적의 변화 이런 것들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2쿼터 한번 보기 여기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쿼터에 지금 3쿼터 나오는 QOQ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물론 조업일 수도 상당히 줄어든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국내적으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주가 단기적으로 마스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막상 실적 발표 나오면 글쎄요 기대치만 조금 못한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눌려 들어오겠죠. 그런데 4쿼터는요 상당히 괜찮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올라갔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 형국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눌리면 매수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죠. 뒤에 하나 엔진도 이야기 될 텐데 하나 엔진도 실적이 가히 연동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공장 가동이나 또 이렇게 휴일, 조업 일수는 뭐 한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10월 초 주가를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서 눌려 들어오면 어디쯤이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은 제가 다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만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주가, 그러니까 여러분 11만 원, 조금 윗단이겠죠. 그럼 11만 5천 원,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 알람 걸어두시고 좀 모니터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그럼 뭐 따라가서 매수를 하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다음번에 고점은 어디겠어요? 저 윗단이겠지, 여기. 그죠? 예. 그래서 이슈가 있는 것들은 여기로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왜 주가가 기간 조정을 갖겠어요? 충분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에이펙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뉴스로 다 움직인 것들이니까 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원점, 그러니까 박스권 뭐 적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진입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우리가 수급 체크하고 매수세가 들어온지 확정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략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좋으시면 이 종목을 하시는 것들이고 뒤에 하나 엔진이 좋으면 하나 엔진이 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이 움직이는 패턴은 거의 유사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엔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어때요? 3쿼터에 대한 부분,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2쿼터 대비해서. 그리고, 예, 연말로 갈수록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 초까지 계속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부분.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굳이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왔다,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의 영업이익률 진행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이던스라는 건 전망이긴 합니다. 그럼 가이던스 갖고 우리가 전망을 하죠. 뭐 다른 거 갖고 어떻게 전망을 하겠습니까? 그걸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초 위치가 어디다? 여기다. 그죠? 그래서 지금 20일 라인이 여기인데 여기 45,000원짜리.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같은 위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 엔진이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주당 단가가 싼 종목을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10,000원, 뭐 8,000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싸다고 주당 단가가 높다고 여러분들 그걸 거래하시죠. 수익률은 다 똑같다니까요. 그 8%나 그거 뭐 이거 8%나 똑같은 거죠. 다만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하기 힘들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까지 자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그 10,000원짜리 이하 주식은요 많이 거래하지 마세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많이 훼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오션과 하나 엔진은 해볼만 하겠습니까?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 날, 저는 실적 발표 나오는 날, 그때쯤 매수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주로 제가 공략을 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확실한 위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 때 보통 공략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HBM 관련된 매출 올라가고,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 뭐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다? 예, 거의 딸려있는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관련 산업들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체크하면서 가면 또 수익성 부분은 상당히 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땐 그래서 공략하고 싶은 분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아니 똑같은 거 살고 어차피 목표가는 내년도권 정해져 있어요. 13에서 15 정도 찍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이던스가 앞으로 변화가 오게 되면요. 그런 실질적인 현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낮은 구간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건 투자자의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투자 시나리오를 갖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데 그것이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려내야 되는 것들은 뭐냐? 우리가 최적의 가격, 이것에 공략을 또 해주는 쪽으로 다 연구를 또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높은 때 사가지고 하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가급적 뭐 그런 상황들 제가 많이 포인트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가격 표시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대로다가 진행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수는 없지 않나. 머니케어 뉴스는 무리는 많이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예, 맞을 겁니다.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